입이 즐거우면 몸이 괴롭다고 하죠. 식탁에 오르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비만이라는 질병을 낳았습니다. 여러 대사질환의 원인이죠. 비만도 사실 병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들 좀 걱정을 하죠.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했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핑 돌면서 시야가 이제 아예 그냥 안 보이고 어질어질해서 주저앉을 정도?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도 한번 날 뻔한 적도 있었고. 비만을 단순히 미용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까지 필요한 심각한 질병입니다. 고도 비만이 생기면 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 같은 대사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오면서 나중에 이제 성인병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도 비만 자체가 이제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그걸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체중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질병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비만의 심각한 정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불가피하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위를 절제하는 등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비만 대사 수술.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또 그 효과는 어떨까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본적인 비만 치료로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위장관외과 전문의 김광희 교수. 고통 속에 있는 비만 환자의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가영 교수. 어릴 때부터 고도비만이었다는 박영수 씨. 인생 최고 몸무게는 177kg에 이르는데요. 과거에 입었던 옷을 보니 새삼 놀랍습니다. 이거 제일 중등학생 때 입던 옷인데 지금 너무 크지 못 입어요. 그냥 입어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입어보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체감됩니다. 체중과 함께 늘었던 당뇨병, 고혈압 약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당뇨약, 혈압약이 병원에서 주는 최대치를 먹고 있다가 근데 지금은 약 조절하고 하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되고 당이 좀 심한 편이고 조절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인슐린을 하루에 2-3번 정도 맞아야 되고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재보면 한 190, 180 되고 인슐린 맞고도 아마 당이 한 200 넘고 300 가까이 되고 해서 조절이 안 돼서 수술을 하러 왔거든요. 고도비만 치료를 위한 위 소매 절제술은 위를 일부 절제하는 건데요. 위의 용적을 잘라내 음식 저장 공간을 줄이는 겁니다. 또한 위에서 나오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를 일부 절제하는 것과 음식물이 내려가는 경로를 바꿔주는 루아의 위 우회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장도 작지만 이 주위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있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거든. 이것들이 많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내장 지방하고는 확실히 좋아진 거지. 지방간도 좋아지고. 수술을 시행하고 매달 꾸준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약 4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고 체형까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은 몸무게가 거의 한 60kg 정도 뺀 상태고 지금 그때 안 되던 일상생활이 다 되고 있고 혈압 인슐린 맞던 것도 다 끊고 지금 당뇨약을 2종류 먹고 있고 그다음에 혈압약도 한 종류로 다 줄어들어서 약도 다 줄어든 상태고 먹는 거는 제약이 좀 있는데 일상생활하고 하는 데는 거의 정상적으로 돼 있죠 지금은. 밥을 먹을 때 라면 3개다가 밥 10공기 먹고 한 2시간 후에 계란 한 10개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덩치가 너무 크니까
내 몸이 내가 찌찌푸니까요. 너무 굵고 하니까 활동이 진행 안 되지 거의. 그러다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요. 10공기를 먹어야 겨우 배가 부르던 박영수 씨. 지금은 반 공기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는데요. 먹는 양이 줄어드니 살은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좀 남이 이제 덩치 지금 크니까 많이 먹겠지 싶어가지고 좀 많이 주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양이 식당 밥도 그 한 공기를 다 못 먹으니까요. 심지어 병원에서 주는 밥을 한 공기를 다 못 먹습니다. 그게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음식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는데 이제 그게 부담감이 안 갖고 하니까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지병으로 다양한 수술을 경험했다는 이재호 씨. 키 190cm에 몸무게는 193kg으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숨 좀 남들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슬개 때문에 그 엄마가 심장 발견해서 심장 수술하고 이제 심장 수술하는데 혈압이 안 떨어져서 이제 이거 위절제 수술까지 같이 하고 이런 이까지 왔죠. 심근경색 같은 이제 협심증을 일으킬 수 있는 관상동맥이 조금 좁아져 있는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장 수술도 했고 계속 혈압하고 조절하고 심장을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심장 자체도 계속 혈압약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만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 쪽으로 왔고 심장 자체에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덩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우회술보다 문제가 안 일으키고 빨리 약도 먹을 수 있는 위소매술을 시행을 했죠. 심장 수술 후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방이 많아 CT 등의 영상 검사로 심장의 상태가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고혈압 문제도 심했는데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약물 치료도 어려운 상태였죠. 결국 체중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한 30kg 정도 빠졌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혈압약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혈압약 원래 약을 다 먹으니까 저혈압이 많이 심해가지고 지금 혈압약하고 심장약하고 다 줄어든 상태예요. 약 3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어머니도 함께 식이요법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가정학교 와서 이제 상담하면서 저도 같이 가정학 가서 다이어트 해보자 싶어서 같이 왔고요. 살을 한 10몇 킬로 빼고 나니까 가정학 선생님이 그 당뇨약을 빼줬어요. 지금은 당뇨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고 다리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 안고 일었을 때 그 어머님들이 아이고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 소리가 일어났을 때도 하고 앉을 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러고 정형외과 약도 안 먹고요.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했던가요? 아들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단에 대해 배워 약 1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전에 뭐 이렇게 많이 먹었고요. 지금은 요거 2알만 먹고 있어요. 본인은 이제 아들 따라서 이제 식이하고 운동하면서 한 14kg 정도가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게 빠지면서 자기 무릎 아픈 거 정형외과 약도 그렇고 당도 이제 조절이 잘 돼서 지금 빼야 될 것 같다 하고 혈압약은 이제 지금 안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덩달아 이제 식이하면서 좋아진 케이스가 된 거죠. 평소 식습관을 점검하면서 가능했던 건데요. 2공기까지 먹던 밥의 양은 150g만 저울에 달아서 먹고 최대한 천천히 먹는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잘못된 부분 자체를 본인이 인지하고 식습관 자체를 규칙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세 끼니 식사를 정확한 양을 달아서 섭취 꾸준히 잘 해주시고 계시고 당질이라든지 특히 귤이라든지 선호하는 과일 섭취량이 좀 많으셨는데 지금은 1개 미만으로 식사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섭취량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고도 비만은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살을 빼기 어려운데요.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대부분 5년 이내 요요 현상을 경험하죠. 이수빈 씨도 요요 현상으로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손 떨림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 핑하고 어지러우면서 막 손 덜덜덜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런 증상들이 꽤 자주 있었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특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뭔가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소화도 너무 잘 안 됐었고 두통도 편두통이 너무 심했고 해서 수치들이 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이제 건강검진 해준 그 병원의 의사쌤이 전원서를 써주시면서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신장 동맥 쪽으로 좀 안 좋은 소견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심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이 동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시작했던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이미 이제 왼쪽 심장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수술을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학제 치료란 여러 진료과 의사가 모여 협진해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요. 고도 비만의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과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소매수술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세컨 수술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고도 비만인 경우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각과에서 비만 관련돼서 마취과 선생님과 가정의학과 교수님 또 외과 교수님 그리고 내분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주로 모여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 건지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가정의학과, 내분비 대사내과 등을 내원해 치료받고 있죠.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식의 아주 가벼운 활동을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체중을 빼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내가 알게 모르게 신체 활동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좀 모니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거는 계속 해야 돼요. 수술을 시행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가하던 고혈압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혈압이 맨 처음에 됐을 때는 200이 넘었었던 혈압이 124에 84로 지금 조절은 굉장히 잘 되고 있으세요.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지금은 내려놔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즐거움이 좀 생겨요. 막 옷 사러 가고 막 예쁜 막 액세서리 보고 막 이러면서 확실히 특히 사진 찍을 때. 그렇구나. 체중을 빼면서 환자들이 잘 못 먹게 되면은 운동을 좀 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나서 꼭 운동을 안 하더라도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중을 이제 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또 이제 체중이 얼마나 빠질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무엇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약 16kg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낮아져 두통이 사라지고 예상치 않게 아토피 증상도 호전됐죠. 그 손떨림은 이전에 계속 있었던 게 지금은 거의 없고요. 혈압이 안정돼서 그런 건지 두통도 많이 괜찮아졌고 크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건 피부, 그 다음이 이제 두통, 편두통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고 손떨림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수술 이후. 사실 수술 직후에는 구역감 등의 부작용으로 후회도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보면 거의 그냥 이런 배경 글귀 사진이었으면 지금은 제 얼굴. 그냥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밝아지고 배경 화면도 제 사진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나요? 음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은데 박은주 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술과 야식 등 폭식하는 습관으로 몸무게가 최대 132kg까지 나갔죠. 코를 골거나 했을 때 제가 숨이 넘어간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한참 있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러다 죽겠구나, 숨 막혀가지고 거의 이제 똑바로 누워 있는 걸 못 하니까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일단 일상생활이 조금 많이 패턴들이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30-40kg 가까이 요요 현상으로 계속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는 환자였고요. 호흡 곤란도 약간 있었고, 양쪽 무릎이 이제 체중 때문에 아파서 거기에 대해서 걷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도 위소매술을 시행을 했고요.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에 스스로 위축돼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살이 빠지면서 최근엔 지하철도 이용했습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죠. 감량이 되면서도 또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욕구 불만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체중은 빠지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빠지면서 스스로 나는 참 체중을 빼면서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앞자리가 제가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요거는 일단 뭐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 자체가 저는 좀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제가 좀 원하는 몸무게라든지 아니면 제가 몸 상태라든지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 약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체중을 총 33kg 감량했습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불가피하게 근육량 소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 소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식습관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폭식하는 습관이 아직도 가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더 재발하지 않는지 그런 거는 경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도를 하며 식사량이 많았다는 박정우 씨. 운동을 그만두면서 활동량은 줄고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급격히 살이 쪘습니다. 옛날 사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사진 보니까 뭐 진짜 절반 이상이 빠진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환자분은 20대 후반이시잖아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비만과 함께 우리가 만성 질병 중에 대표적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약까지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는데요. 지방이 증가할 때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은 근육까지도 그 지방 조직이 침투가 되면서 이제 근육이 해야 되는 일단 여러 가지 정상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쓰거나 또는 인슐린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가 되면서 특히 당뇨병에 손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량이 줄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다양한 건강 지표들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내장 지방이 엄청 줄었네. 거의 아마 내 생각에 190은 넘었을 것 같아요. 체지방은 거의 정상범위예요. 사실은 퍼센티지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는 근육형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유형으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수술 후 식사량이 급격히 줄다 보니 처음엔 탈모 등의 부작용도 겪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부작용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 증상도 개선됐죠.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면서 체지방이 많이 줄으셨습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인데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의 상대적인 비율이 많이 줄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에 있던 당뇨병은 우리가 관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뇨병 치료를 안 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저 동반되어 있던 이상지혈증, 그러니까 고콜레스테롤증이라고 하죠. 그것도 정상으로 바뀌셨고요. 다만 혈압은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약물 치료는 모두 다 중단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약 18kg 감량에 성공하며 당뇨병, 고혈압 등의 약도 모두 끊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먹고 있던 어떤 약이 있을 경우에는 약의 용량 조절이라든지 또는 약과 관련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요. 또 체중만 우리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체중만 재서는 이게 근육의 변화인지 또는 체지방의 변화인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체성분 평가와 같은 그런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햄버거를 최대 8개, 밥은 4공기 정도 먹었는데요. 지금은 1공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포만감이 유지돼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도 개선됐습니다. 보통 뭐 저녁에 좀 많이 먹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지금 1공기도 많이 먹으면은 좀 많이 부담돼요. 아버지를 도와 고물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일이 한결 편해졌죠. 무거웠던 하루가 가뿐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예. 덩치 컸을 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디 갔다 오고 좀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산 같은 데도 그냥 거뜬히 갔다 오고 그래요. 예. 수술 전에 비해서요. 얼굴이 헬쭉해지고 몸이 날씬해져갖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남처럼 보여서 좋아요. 처음에는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자기가 관리도 잘하고 하니까 지금은 잘 된 걸로 같고요. 또 여기서 조금만 더 자기 식사 관리를 잘하면은 저로서는 더더욱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비만, 특히 고도 비만은 관리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변하면 지방세포가 변성되며 혼자만의 힘으로 비만이란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데요. 각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비만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환경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또 비만인 사람들은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이거를 깨고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만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나와서 약물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다른 어떤 치료를 하든 사람하고 교감을 하면서 병원에 와서 비만 요새 치료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서 치료를 하시고 이제 삶의 활력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비만은 마치 생활 습관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중 감량을 계속 시도하다 보면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만 문제가 점차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동반된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일단 병원을 방문하시고 이 병원을 찾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